자, 상시 공략 문제 기본 작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2번 시트에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처리하시오. A1에서부터 G1까지 범위를 지정하고 병합하여 가운데 맞춤 지정했고요. 궁서체에 궁서인가요? 궁서체네요. 궁서와 궁서체는 다르죠. 그 다음에 글꼴 크기는 18포인트로 지정하십시오. 그 다음 EE셀, 여기가 EE셀이죠. EE셀의 작성일을 한자로 더블 클릭해서 한자 누르면 작성 안 나오죠. 그러면 뭐 여기 맞춰서 할게요. 이거 변환하고 일자, 요거 변환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F2셀, 여기에다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이렇게 돼 있어요. 셀 서식 가서 사용자 지정의 형식을 YYYY 대시, 그 다음에 MM 대시, 그 다음에 DD 했고 아니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네. 04월 15일 이렇게 되네. 내가 잘못 봤네요. 그러면 월 이렇게 써야 되겠죠. 월 한 칸 띄고 DD 1 한 칸 띄고 가로 열고, 그 다음에 AAA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3에서 A4, B3, D3, E3, G3 영역은 병합하여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A3에서 G4까지 어떻게 지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A3에서 A4 병합하여 가운데 맞춤, B3에서 D3 병합하여 가운데 맞춤, E3에서 G3 병합하여 가운데 맞춤하고, A3에서부터 G4까지 셀 스타일을 강도색 5번으로 하라고 했죠. 강도색 5번으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5에서부터 G15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 셀 서식 가서 사용자 지정, 천단위 심표, 그 다음에 뒤에 개를 붙이죠. 개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끝났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3에서부터 G15까지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B5에서 밑에도 있네요. 밑에도 안 했네, 제가 실수로. 여기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작업 3번 텍스트 파일을 열어서 A3부터 시작을 하죠. 외부 데이터 가져옵니다.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데이터, 외부 데이터, 텍스트로 갖고 와야 되겠죠. 이걸로 갖고 와서 C 드라이브 OA 폴더에 있죠. 판매 현황이죠. 판매 현황 가져옵니다.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러면 다음 눌러주고 세미콜론으로 구분하고요. 다음 눌러주고 어떤 특별한 열을 가져오지는 않아요. 다 가져오겠죠. 문제는 열너비를 조정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죠. 열너비 조정은 이 속성 메뉴에 있습니다. 이 속성에 열너비 조정을 하라는 얘기고, 이거는 조정하지 말라는 얘기는 체크를 빼주는 거죠. 확인 눌러서 해주시면 되겠고, A3을 누르니까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겠죠. 자, 이제 분석 작업.
피벗 테이블 문제군요. 피벗 테이블이면 여기 있는 범위를 다 지정하고 삽입 피벗 테이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나중에 해도 되겠죠. 피벗 테이블로 하면 범위 지정하라고 했으니 여기 뭐 지정하고 들어왔으니까 상관없고, 기존 워크시트에 I5셀에다가 놓고 하라 이렇게 돼 있죠. I5셀이면 여기잖아요. 잘못됐네.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I5셀이니까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 I5셀 여기다가 넣고 출발하라는 얘기죠.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고 해야 되겠죠. 그림을 보고 행과 열을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출발 공항은 행. 그러면 출발 공항을 행 쪽으로, 그 다음에 값의 여행, 여행이 아니라 여객이죠. 여객. 그 다음에 화물 이렇게 놓고, 열에다가 열은 노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끝입니다. 요게 끝이죠. 요것만 노라고 했고, 그 다음 값 영역 표시 형식은 값 필드 설정에 셀 서식에 숫자 범주 천 단위 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클릭하고 값 필드 설정 표시 형식 사용 숫자 범주에 천 단위 구분만 하라고 했으니까 확인. 그러면 천 단위 바뀌었죠. 화물도 해줘야 되겠죠. 화물 필들도 표시 형식의 숫자에 천 단위 구분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도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 디자인이죠. 피벗 테이블의 디자인으로 가서 보통 12, 이게 보통 10이죠. 보통 12로 하고, 그 다음에 행머리끌, 열머리끌, 줄무늬 행, 요것도 체크하라는 얘기죠. 줄무늬 행에 대해서 처리. 그래서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나와주면 이제 제대로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발 공항별로 여객의 합계, 화물의 합계,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2번 부분합입니다. 구분별로 특강주의 개수, 그 다음에 수강 물류별로 신청 인원 금액의 평균 이렇게 돼 있죠. 정렬을 반드시 먼저 해야 합니다.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정렬은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그 다음에 구분이 같으면 수강 분류에 대해서 오름차순 이렇게 하랍니다. 그래서 셀 포인트 데이터 안에다 집어넣고 데이터 정렬로 가서 첫 번째 정렬은 구분 오름차순이고요. 기준 추가. 두 번째 수강 분류 오름차순 이렇게 정렬 먼저 하고 바뀌면 이제 부분합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부분합 들어가서 첫 번째 부분합은 구분별로 특강주 개수를 바꾸고 구분 항목 돼 있고, 금액이 아니라 특강주 이런 식으로 확인 버튼 눌러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합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수강 분류별로, 그러니까 그룹의 합계를 수강 분류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평균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으니까 평균으로 놓고, 특강주 평균이 아니라 신청 인원 평균과 금액의 평균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새로운 값 대치를 반드시 빼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부분할 때는.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서 어린이 평균, 성인 평균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수와 평균은 위에 명시대로 순서가 먼저 개수가 나오고 평균값이 계산되게끔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표 스타일 보통 2번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표 스타일 홈에 가서 표 서식 보통 2번 이걸 눌러주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밑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취소 눌러주고 범위를 지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범위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표 스타일 보통 2번으로 확인 버튼을 눌러야 여기 있는 전체 개수까지 포함해서 셀 스타일이 바뀌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점수 10점을 먹지, 그렇지 않으면 0점 처리가 됩니다. 실컷 다 해놓고 요거 때문에 0점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매크로 D17에서부터 E17까지 최대값을 여기다 구하라는 거죠. 여기와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채우기 핸들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표 바깥쪽에다 놓고요.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 들어가서 매크로 이름은 최대값 확인 버튼 눌러주고 셀 포인트 옮기고 여기서 맥스 함수를 이용해서 범위를 구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죠. 최대값을 구했으면 옆으로 채우기 핸들에서 값을 구하는 수도 사용료까지 구하는 것까지 하고 영역을 푸는 것까지 녹화를 끝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끝냈으면 이제 기록 중지 버튼을 눌러서 매크로를 끝냅니다. 그 다음에 단추 만들어서 G2에서 H3에다가 그려주고 최대값 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고 여기다가 최대값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매크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크로 바깥쪽에다 놓고 매크로기로 테두리 그는 거죠. 테두리 매크로에서 녹화가 시작됐습니다. A2에서부터 E7까지 범위 지정하고요. 홈에 가서 모든 테두리를 눌러서 테두리 긋는 것까지 녹화하고 푸는 것까지도 녹화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록 중지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 단추 만들어서 기본 도형이네요. 삽입, 도형, 기본 도형에 보면 빗면을 찾으세요. 빗면, 액자, 이게 빗면이네요. 빗면을 클릭해서 G5에서 H6까지 Alt키 누르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쓰고요. 오른쪽 버튼 매크로 지정, 테두리 확인 눌러주고 끝내면 되겠죠. 차트 작업. 신청 인원 계열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차트 지정하고 디자인, 차트 종류 변경, 그 다음에 콤보로 가서 신청 인원 계열을 표식 있는 꺾은 선형, 보조축, 그러면 반대로 금액은 세로막 대형으로 맞춰주면 되겠죠. 간단하죠? 네,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 인원 계열은 결국은 꺾은 선형이죠. 이 꺾은 선형에 서식상자 불러와서 테두리의 선을 보면 선 끝털이 보면 완만한 선, 요거 하면 이제 완만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표시, 꺾은 선형 지정하니까 바로 표식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 표식에 클릭하고 표식의 옵션에 들어가서 기본 제공에 삼각형으로, 그 다음에 크기는 10으로 크기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해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로값축, 여기죠. 세로값축의 축은 D3, 그죠? 그 다음에 보조축에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자, 차트 요소 추가, 축 제목, 기본 세로에다가 클릭을 하고 축 제목에 해당하는 것을 는 눌러주고 D3에 해당하는 셀을 연동시키라는 얘기죠. 엔터 치면 금액 나왔죠. 그리고 텍스트 옵션에 텍스트 상자, 텍스트 방향을 스택형으로 하라는 얘기, 요거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조세로축 제목, 그래서 차트 요소 추가, 축 제목, 보조세로축에 해당하는 거 하고, 그 다음 수식 입력줄에 는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C3에 해당하는 셀을 연동시키라는 얘기죠.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스택형 이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 금액 계열의 주부 금액이면 요거죠. 금액이면 세로막대요. 거기에 주부니까 요놈 한번 1초 있다가 이거 다시 한번 클릭하면 요것만 지정이 되죠. 여기에 서식의 도형 채우기인데 황금색 강조 4번 미세효과. 미세효과가 아니라 채우기인데 붉은색 책 채우기 황금색 강조 요거네요. 요소 채우기 요건 아니고 확실히 아니고 요거 아니고 이거는 보통 효과 요거는 강한 효과 이건 미세 효과 강조사 요게 밝은색 1 윤곽선 이것이 색 채우기 황금색 강조사 요거가 같아요. 요걸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타원형 설명선을 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여기에 기타 레이블 옵션을 데이터 설명선 요걸로 하면 되겠네요. 데이터 설명선을 클릭하고 그리고 요놈을 다시 클릭해서 여기 있나? 네, 없네요.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냥 해야 되겠네요. 오른쪽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세이브 변경에 여기 있는 타원형 설명선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부 3이고 나왔죠. 그러면 4번 문제 해결했고 차트 영역으로 지정하고 테두리 스타일 페인트통 테두리 너비 EPT 그 다음에 둥근 모서리 그 다음에 그림자 효과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으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프셋 모서리 나왔고 잘 나왔죠? 깔끔하게. 자, 그러면 이제 계산 작업 들어가면 되겠죠? 판매일의 요일을 판매일 여기죠. 장터 판매일에 여기에 요일을 표시해라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choose 함수와 weekday 요일을 1로 시작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숫자를 문자 형태로 바꿔주는 것은 choose 그리고 weekday는 날짜를 요일을 막 해주는 것이 weekday죠. 그래서 choose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왜? 날짜의 요일을 숫자로 나온 것을 그놈을 마지막에 문자로 해줘야 되니까 choose로 들어가서 일요일을 1로 시작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1 나오면 여기 1에 해당하는 값이 이제 여기다가 해줘야 되니까 일요일 여기다 써야 되겠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탭, 목요일, 탭,
금요일, 탭, 토요일. 1번부터 7번밖에 안 나오겠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위크데이로 들어가서 위크데이에 여기는 장터 판매일 날짜 찍고 그 다음 리턴 타입을 딱 보면 됩니다. 일요일을 1로 시작을 하라고 했으니까 일요일을 1로 시작을 하는 것은 1번으로 유형을 바꿔주면 되겠죠. 리턴 타입 1번으로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1 그러면 되겠죠. 끝났죠? 확인 눌러주고 이제 목요일, 화요일, 일요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원팀이 기술팀이에요. 기술팀. 그게 해당하는 총점. 여기 있는 총점의 최대 점수. 그러면 98점이죠. 그 다음에 최소 점수. 여기는 84점. 요놈 두 개를 이용해서 표시해라. 최대값 90, 최소값 80이면 90 가로 열고 최소 80 가로 닫고 이렇게 표시하라는 얘기네요. 앰퍼샌드를 이용해서 조건도 여기다가 넣어주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지원팀, 기술팀,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나왔고 이제 Dmin, Dmax 최대값 구하는 거 Dmax니까 Dmax로 먼저 해야 되겠죠. Dmax 더블클릭 fx 데이터베이스는 G에서 LC까지 범위 긁어주고 그 다음에 총점을 구하는 거고 조건은 여기죠. 여기를 긁어주면 되겠죠. 98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최소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앰퍼샌드 큰 따옴표 가로 열고 최소 그 다음 한 칸 띄는 것까지 더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한 칸 띄는 것까지 해서 큰 따옴표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엔터 치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다시 앰퍼샌드 하고 이제 디민 함수를 이용해서 80이라는 숫자를 구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디민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필드는 총점 크리티리아는 조건 84 나왔죠. 그래서 84까지 나와서 한 칸 띄는 것까지 다 계산했고요. 가로도 닫아야 되겠죠. 그러면 앰퍼샌드 큰 따옴표 가로 닫고 큰 따옴표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구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엔터 치면 이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서류 요거와 또는 어학 그러니까 연원 둘 중에 하나가 70 맞아야 되고 그리고 면접이 80 이상이면 그러니까 얘 두 개 둘 중에는 무조건 70 이상이 돼야 되겠고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면접은 무조건 80이어야 돼요. 80 이상 일 때 합격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얘는 또는이 돼야 되겠죠. 5R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 두 개는 무조건 이고니까 AND가 이렇게 성립이 돼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if 한 다음에 AND가 이제 먼저 들어가는 형태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는 if 조건이 AND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AND 얘가 여기서 또 5R이 들어가야 되겠죠. 5R 왜 5R이냐? 여기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OR 들어가서 이거 클릭해주고 OR 들어가서 얘 점수가 70 이상이니 또는 얘 점수가 70 이상이니 그리고 AND로 빠져나와서 그리고 면접 점수가 얘가 80 이상이니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80 이상이니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이 다 맞으면 이때는 합격이고 2% 빠져나와서 합격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다 라고 이렇게 갈라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합격 불합격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AND 여기까지 요놈과 요놈이 모두 true가 돼야 되겠고 또 OR은 얘와 얘가 둘 중에 하나가 true면 true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요금이 여기 있는 요금 중에서 가장 큰 값이면 최고요금, 가장 작은 값이면 최저요금, 그 외에는 나머지는 공백. 그러니까 최고요금이냐 최저요금이냐 거기에 또 공백이냐, 그러니까 if 안에 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 금액이 여기 있는 전체 금액보다 큰 숫자냐 아니면 얘 금액이 여기 있는 전체보다 가장 작은 숫자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공백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는 if 여기는 숫자가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는 하고 가장 큰 숫자냐라고 max는 가장 큰 숫자를 먼저 찾아서 비교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max로 들어가서 범위를 이렇게 긁어주면 되겠죠. 범위 긁고 그 다음에 뭐예요? F4를 눌러서 절대로 해야 되겠죠. 왜? 야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야도 비교하고 야도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채우기 핸들을 하면 이 범위가 아래로 내려가면 뭐 안 되니까. 자, 최고 금액은 57,700원이에요. 이 57,700원이 여기 있는 I15와 비교해서 같니? 라는 거죠. 그러면 같으면 최고 요금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조회를 하겠죠. 다시 조회를 해서 는이 아니죠. 이제 if 들어가서 두 번째 if 들어가서 다시 또 조회해야 돼. 여기 있는 금액이 I15셀에 있는 금액이 최저요금이냐, 그래서 맥스 숫자와 똑같냐 라는 거죠. 맥스 민이죠. 맥스가 아니라 민으로 들어가서 다시 범위를 지정하고 F4 눌러서 여기 숫자와 8,400원이죠. 8,400원하고 같은 숫자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같은 숫자라면 그때는 최저요금이라고 표시를 해주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공백으로 표시를 해줘라는 얘기죠. 확인 눌러서 채우기 핸들 해주면 최고요금, 최저요금 이게 각각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포인트가 여기는 포인트가 누적합계라고 하면 얘가 여기는 4,500이고 얘는 이렇게 계산하니까 9,000 얘는 이렇게 해서 얼마야? 13,500 요렇게 하면 얘는 여기까지 누적합계를 각각 해봐서 이렇게 계산해봐서
3만 이상이면 골드 표시하라는 거예요. 얘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여기에 합계. 이게 누적이죠. 얘는 여기까지 누적 합계. 얘는 여기까지 누적 합계를 해서 예, 이게 각각 뭐 골드, 뭐 브론즈,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죠. 이상이면 골드. 그러면 if가 먼저 if가 하나 해야 되겠죠. if 여기 보면 if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적 합계를 구하니까 결국은 sum 함수를 이용해야 되겠죠. count는 의미 없고 평균을 구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if와 sum 이렇게 두 개만 함수를 이용해서 골드, 브론즈 그러니까 if가 두 번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if가 두 번 들어가서 3만이냐 2만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는 if 들어가서 처음에 누적이라고 하면 얘는 얘가 이 하나만 갖고 3만이냐 그 다음에 2만이냐 이걸 판단해 주는 거니까 sum에 들어가서 어저께 누적합계 배웠죠. 얘와 F4 눌러주고 큰 따옴표 눌러서 다시 이제 누르면 되죠.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것만 F4 눌러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채우기 한 달 때마다 얘가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누적이죠. 자, 이게 계산했을 때 3만이냐 하나 둘 셋 넷 3만이면 골드로 표시해주고 똑같이 하는 거니까 요놈만 그대로 다시 이번에는 복사해서 써먹을게요. 복사해서 if 들어가서 두 번째 if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번에는 2만이냐라고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2만이면 브론즈 2만도 안 되면 누적 합계가 공백 처리가 되라 이렇게 되겠죠. 확인 버튼 누르면 계속 누적 합계가 보이겠죠. 누적 합계가 그래서 2만 이상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브론즈가 됐고 얘도 브론즈 얘도 브론즈 이제 3만이 되면 얘가 골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골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2만이 안 되나 봐요. 그런데 여기 딱 되면서 2만이 됐네요. 2만 이상이 되니까 브론즈가 나오고 여기도 쭉 하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3만은 안 됐나 봐요. 3만 이상이 되면 이제 골드가 나오니까 이렇게 누적.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누적은 이렇게 얘와 얘와 얘 얘와 이렇게